자, 10월 13일 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참 좋았죠. 3,600선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 코스피 경신도 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이제 4,000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지수가 정말 가까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이 5,000. 코스피 5,000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정말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까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장밋빛 꿈들 그런 상상들을 많이 지난주까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를 사실 못 갔죠. 저녁에 이제 밤늦게 금요일 날 뉴욕 시장 출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불안감들을 가지시고 주말을 좀 보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근데 주간 전망 처음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이 우산 그림이 있네요. 이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뭐 아주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벌써 이제 뭐 8만 전자 가네 마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9월 10일 날 10만 원대 초반이었죠. 그게 좀 한 달여 만에 이제는 10만 원이 이제 아주 목전에 들 정도로 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뭐 아무래도 좀 조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9만 원대 여부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약간 이 9만 원을 좀 중반대까지 좀 삼성전자가 끌어올라온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뭐 이제 40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는 또 그만큼 이 내림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뭐 불문가지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 뭐 길면은 주 후반까지 뭐 짧으면은 중반 정도까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여의도에서 나온 대부분의 그런 전망들이 좀 되겠고요. 악재들도 사실 이렇게 뭔가 장이 좀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뭐 전에는 악재로 안 봤던 것들도 이제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죠. 이제 악재로 둔갑을 합니다. 뭐 미중 갈등, 뭐 셧다운발 매크로 불확실성, 9월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다, 반도체 쪽 등 특정 업종으로 쏠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동안에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100% 관세, 중국의 히토류 수입 제한 이런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던 이런 그런 구악재들 이게 또 새롭게 또 부각이 되면서 마치 좀 조정이 좀 필요했던 조금 쉬어가고 싶었던 차에 쉬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표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우리도 시작이 좀 돼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14일 날 있다라는 거 이제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좀 컨센서스가 10조 원 이상까지 좀 나왔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 이상으로 혹시 나와준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반도체발 조정, 그러니까 미국 증시발 이런 조정이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또는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번 주 시장만 놓고 본다면 내일 발표되는 14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의 내용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미국의 뭐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고 등등등 이런 인플레 관련 지표들 나오는데 아마 이번 주는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 결과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 뭐 불기둥이었다.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앞서 주가도 잠깐 좀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뭐 목표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뭐 단기 이번 주에 조정을 만약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받는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뭐 새로운 어떤 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기존에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수를 좀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런 전망들이 증권가에서는 일단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목표가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삼성전자 이제 9만 원대 중반까지, 하이닉스가 4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11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 이제 중반, 56만 원까지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좀 올린 그런 상황이고 50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올린 증권사들은 이제 많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는 12만 원까지 삼성전자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50만 원대 중반 이상까지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온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예상이 좀 되는 이 조정, 시장의 조정, 아무래도 반도체 쪽들이 가장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타격이 좀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일단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점 앞뒤 이런 결론은 같습니다만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세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조정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국 히토류 이 수출 제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히토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 배터리 업계가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근데 중국산 의존도가 저도 사실 이래리 기사 보면서 좀 다시 좀 수치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만 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내려왔더군요.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71% 이게 이제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2024년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된 거죠. 5년 사이에 절반까지는 아닌데 한 40% 가까이, 30% 이상, 40% 가까이 수입 의존도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71%였던 게 47%까지 좀 내려오긴 했고, 근데 여전히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중국이 히토류를 이게 물론 미중 간의 갈등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 국내 상황을 보면 수입 의존도 이렇게 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2018년도 그때 트럼프 정부 1기 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비축량을 좀 꾸준히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보통 6개월분 정도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이거를 지금 18개월까지 3배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웬만큼이면 그냥 버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정부 차원이고 기업들이 정부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갖고 있던 걸 좀 6개월 정도까지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랑 정부 상황을 좀 고려를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히토류 수입이 아예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 여력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뭔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그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다 좀 근본적인 그런 히토류 관련된 어떤 그 공급 방안, 공급망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미국도 아마 좀 미국의 중국 수입 분주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뭔가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중국산 히토류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들 거긴 한데 이게 당장 2, 3년 안에 쉽게 그렇게 확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히토류와 관련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재미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인바운드 관련주도 사실 물론 반도체주는 워낙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국내 인바운드주들이 썩 그렇게 주가가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가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카지노주들은 괜찮은데 여행주들은 그렇게 썩 내용이 좋지 않다. 이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 좀 되겠고요. 요 밑에 좀 표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7%.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여행사는 사실은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 개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야지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다 한 7% 이상으로 목표가를 내렸는데 이번에 장기 연휴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여행 그 실적, 아웃바운드 여행 실적이 좋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반영이 좀 될 테고. 반면에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좀 목표 주가들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이고 롯데관광개발도 좋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역시 9월 29일 날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이게 크죠. 실제로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당연히 많이 늘면 카지노를 출입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드롭이라고 하죠. 그런 금액도 좀 많이 늘고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수치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반도체 주주가 좀 조정에 들어가면 뭔가 좀 대안 섹터를 우리가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바운드 중에서도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